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Q&A를 하나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많은데 빠르게 설명하면서 진행하면 될 거라서 하나하나 슬라이드에 오랜 시간을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아까 제 소개 개발 플랫폼 사업, 개발자 플랫폼 사업본부로 되어 있던데 그건 이전이고 지금은 제가 커머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고 그 조직이 있습니다. 글로벌 조직이고요. 그러니까 한국 조직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쪽에서 피해 있는 조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는 거의 글로벌 엔지니어들과 글로벌 팀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언어적인 것들은 불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대응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나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많이 스타트업도 그렇고 글로벌로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프로젝트 하나 벌어지면 온갖 나라 멤버가 그냥 하나의 원팀으로 그 일을 한국 일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CES 있었었는데 거기에 LG전자가 몇 가지 준비한 게 있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글로벌 팀으로 같이 붙어서 그들이 CES에서 보여줬던 그 데모의 어떤 부분을 저희 개발팀이 같이 붙어가지고 글로벌 엔지니어링 같이 했었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조직입니다. 지금 일단 이런 장표들은 뭐 기술 흐름을 연도와 엮어서 혹은 시간의 흐름을 엮어가지고 많이 보여주는 장표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장표의 이 개별적인 내용들을 보면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흐름을 갖고 그냥 말씀을 드려보면 이 앞에 놓여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파운데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근간이 되고 있는 기술들이죠. 요즘 어떤 그 기술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모바일과 클라우드 그리고 그것들을 다 빅데이터로 모아서 어떤 분석을 해내고 있는 영역들이 새롭게 어떤 핵심을 만드는 데 가장 근간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 그 위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여기 보면 녹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노베이션 엑셀레이터 그러니까 어떤 혁신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떤 이머징의 퓨처 엑셀레이터가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퓨처 시나리오가 그 기술들을 엮어서 어떤 시나리오를 펼쳐질지를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기술들을 뭐 모든 분들이 익숙하게 다 이해하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IT를 직접적으로 저처럼 계속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 각각의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쫓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벅차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기술의 뭐 내부적인 원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지속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뒤에서 제가 계속 데모나 어떤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할 텐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블록체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뭐 AI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막연한 생각들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접목이 돼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지를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매번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요즘의 흐름의 기술의 변화가 워낙 빨라서 한 몇 개월만 지나가 보면 그 얘기가 이미 바뀌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자료도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했었고 일부 자료들을 보면 불과 일주일 전의 얘기도 이따가 보면 약간씩 보여드리곤 할 텐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커넥티드 카, 뭐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AI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여기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양인공지능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것이 있죠. 화면이 좀 저기 흔들리네요, 얘가. 그래서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한국말로 양인공지능이고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한국말로 강인공지능. 아티피셜 슈퍼 인텔리전스, 초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만 하는 거, 바둑만 두고 체스만 두고 뭐 이미지만 분류하고 이런 일만 하는 어떤 특정 기능만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현재 여기 와 있는 거죠. 현재
이제 제너럴 인텔리전스는 사람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 슈퍼 인텔리전스는 사람의 기능을 훨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점으로 이제 변화가 될 텐데, 이런 상황의 변화들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펼쳐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별적인 기술들의 요소들을 오늘 이 표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상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생소한 용어들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향후 10년 동안에 또 어떤 기술들이 그 우리의 변화를 갖고 올지 앞에서도 좀 있었지만 여러 가지 곳들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도 이제 이 용어들이 뭐 처음 보는 거다라고 하면 한 번씩 검색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찾아보시면 좋겠죠. 여기 있는 용어들이나. 근데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것들보다도 특히나 지금 옆에 위에 있는 것들, 이게 뭐 이 넘버 1에서부터 넘버 10까지 나와 있는 것들을 현재 지금 모두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특히나 이 관심을 갖고 이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를 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정해진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제가 뒷부분에는 AI 쪽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거고, 앞에는 블록체인 얘기도 드릴 거고, 그 외에 모바일과 관련돼서 어떤 인증이나 뭐 이런 부분에 뭐 보안이나 이런 쪽에 몇 가지 사항들을 같이 좀 얘기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뭐 모든 내용들을 터치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일부들이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상황에 계속 언급되는데, 그 기술들이 특히 강조돼서 언급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올해와 내년 뭐 이렇게 앞으로 1, 2년, 2, 3년을 봤을 때 가장 그 변화가 많을 거라고 예측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거기에 좀 포커싱을 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컴퓨터에 이거를 또 오늘 블록체인 얘기할 때 지금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암호화폐 막 가격이 엄청 올라갔다가 비트코인, 인더리움 엄청 가격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근데 적어도 이 이슈가 이걸로 인해서 블록체인의 사람들이 더 관심을 끌게 만든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크립토 커런시가 없었다면 블록체인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그 관심의 정도가 이 정도로 높았을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2017년 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업워크라고 하는 곳은 미국에서 어떤 기술 엔지니어들을 뽑으려고 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긴 프로젝트가 있어서 1년 단위로 뭐 이 사람을 계약직으로 뽑고자 한다. 이럴 때 그 사람을 서칭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쪽에서 서칭 사이트에서 가장 핫하게 요즘 요구되고 있는 것을 분석한 자료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보면 2017년 3분기, 3, 4분기 끝나고 왔을 때 그 연말에 2017년 연말에 분석했을 때 보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올라와 있었던 거죠. 그때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워낙 급하게 올라오던 시기였으니까 이와 관련된 기술자를 구하는 게 굉장히 핫했었고, 상위권에 놓여져 있는 일들은 항상 그만큼 시장에서 핫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그 시간당 페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는 상황이 놓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018년 작년 상반기를 됐을 때 상황을 보면 비트코인은 사라졌고, 여기에 상위권은 지금 보시면 블록체인이 가장 많은 곳에서 요구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 AI나 뭐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AI에 쓰고 있는 가장 핫하게 많이 쓰이는 텐서플로우나 이런 것도 이제 새롭게 올라오고 있지만, 어쨌든 블록체인만큼 보다 오히려 AI가 밀릴 만큼 작년 초반에 핫했었고요. 작년 1년을 분석하고 올 초에 발표된 링크드인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요 옆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탑5로 뽑았었을 때 그 전년도와 비교해서 가장 많이 요청했던 것들 보면 블록체인 개발자,
그 전에 비해서 수요가 지금 이렇게 올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머신러닝 엔지니어, 머신러닝 스페셜리스트가 상위 5위 안에 AI가 다 찾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IT 쪽의 다른 영역들, 뭐 그러니까 ERP나 이런 거 세일즈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 의료 쪽 그냥 이런 쪽에 기술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될 블록체인이나 AI 쪽이 굉장히 핫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이더리움이 혹시나 혼돈하실까봐 우리가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로 얘기하는 이더리움을 얘기하는 거냐? 그거 아니고요. 그 스펠링도 똑같지만 지금 여기서 개발자를 원하는 건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기반의 개발한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돈 꼭 말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뒤에서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말씀드릴 건데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이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걸로 사람을 서칭하기도 하기 때문에 키워드로 그걸로 써서 주요 키워드가 이런 걸로 나오면서 이제 이런 사람을 찾는 일들이 리테일에서 많았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거보다는 이 나머지를 보면 다 블록체인 기반의 개발자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명한 무언가를 새로운 패러다임의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핀테크, 이 금융 인더스트리를 본다면 거기에 요구되는 게 뭐 AI도 있고 앞에서 얘기되는 공통적인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인증과 관련돼서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지문이나 뭐 생체 인증을 사람의 인증에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런 기술들도 다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유관되는 어떤 기술 영역이건 어떤 인더스트리에 어떤 솔루션을 만들건 간에 요즘은 한 개의 기술 영역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즘 핫하다 싶은 것들은 다 요구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골고루 엮어내야 경쟁력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약간 왜곡돼서 볼 수 있는 상황들과 하나가 있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들어보면 블록체인이 많이 핫하게 얘기되다 보니까 지금 블록체인을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ICO 지금 이 블록체인으로 돈을 끌어모아서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잖아요. 처음에 초기에 자본을 획득해가지고 어떤 새롭게 신규 사업을 만드는. 근데 한국에서는 물론 ICO가 금지되어 있지만 지금 한국에서도 여전히 홍콩이나 다른 곳을 통해서 ICO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죠. 제가 아는 곳에만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쪽들을 통해서 왜곡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제가 이장표를 갖고 왔는데 코닥은 이 MBA나 이런 코스에서 항상 많이 얘기되던 것들입니다. 아시죠? 코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이 회사가 만들고 온 지가 130년 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기업인데 디지털 카메라로의 변신을 오히려 자기 필름 팔아먹으려고 하면서 그걸 지키고 있다가 완전히 망한 안 좋은 사례로 많이 공유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곳이 그렇게 주가가 완전히 빠져서 밑에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작년 초반에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폭등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이 뭐였냐면 ICO를 발표를 했고 내가 이니셜 코인 오퍼링을 하겠다. 내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뭘 하겠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내가 코닥원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텐데 지금까지 사진을 공유할 때 사진을 여기저기에서 광고나 다른 플랫폼에서 내 사진을 임의로 활용하는 것들을 추적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사진을 저작권을 가지고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그걸 유통하는 플랫폼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내가 만들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플랫폼에 그걸 태우고 마치 음악이나 이런 거를 거래할 때 이걸 통해서 부가적으로 다른 MP3나 이런 걸 거래할 때 어떤 확실한 거래장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저작권료를 다 지불할 수 있는 투명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처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저작권료를 확실하게 획득하고 할 수 있는 사진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 거기에서 사용하는 가치의 유통 과정은 코닥 코인이라는 걸로 내가 거래하도록 할 거야 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래갖고 사람들이 와 이거 말 되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난리를 쳤는데 그걸로 주가가 폭등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이게 뭐 플랫폼이 어떠느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변명을 하면서 이게 약간 좀 주춤주춤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ICO를 하긴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논란을 낳았고 이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얘네가 지금 뻥치기를 하면서 ICO를 팔고 블록체인을 팔아서 주가를 조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여러 군데서 말들이 많아졌었고요. 어쨌든 코다본으로 검색해 보시면 내용들은 좀 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그러면 야 사진 남에서 내가 그렇게 아무리 투명하게 거래하려고 해도 남들이 사진 몰래서 받아가지고 그 사진 막 딴 데서 막 사용하면 그거 네가 어떻게 관리할 건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코다본에 올려갖고 거기서 투명하게 거래된 사진들에 대해서는 그 사진에 대한 내가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특별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리고 백엔드에서 마치 검색 엔진들이 하는 것처럼 맨날 인터넷의 모든 플랫폼들에 새롭게 올라온 자료들을 웹 크롤링의 방법으로 뒤지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혹시라도 이 사진이 딴 데 검색을 통해서 똑같은 걸 누군가 약간 모집 변형하거나 해갖고 사용되는 것이 발견되면 그걸 또 이제 그 추가적으로 내가 거기에 어떤 그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내겠다라고 했었었고요. 근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어저께 밤에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코다리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지난 5년간의 주가거든요. 보시면 뭐 추세는 뭐 끝없는 하락이고요. 이게 지금 작년에 그 상황입니다. 이 ICO랑 블록체인 얘기하면서 훅 그랬다가 다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닥이 원하는 만큼 이걸로 이 주저앉는 거를 다시 상승시키는 틀을 만들지 못했는데 어쨌든 관심들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하고 있고 ICO에 대한 지속적인 현재 보면 그거를 약간 왜곡돼서 활용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초반에는 많은 투자자금이 몰려 있었는데 현재 ICO를 통한 투자가 좀 약간 거품이 빠져나가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암호화폐 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새롭게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거래를 만들고 블록체인이라는 것의 장점은 내가 한 번 기록하면 절대로 불변의 상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조작하지 못하는 공유 그 데이터 원장을 만드는 기술이니까 그걸 통해서 새롭게 변모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새로운 그 사람들의 시도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나 파이낸스 인더스트리 그 다음에 지금 이 인슈런스 쪽 그리고 특히나 뭐 명품을 거래하는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 어떤 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이 블록체인 기반의 근간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꼭 암호화폐 그 자체가 아니라 모두가 나도 뭐 어떤 예를 들면 뭐 대통령 기록물을 블록체인에 기록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누군가가 지우려고 해도 나중에 지울 수 없는 기록물이겠죠. 예전에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대통령 기록물을 만약에 블록체인을 만들었다면 뭐 그다 어떻게 폐기하거나 없애는 거는 불가능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모두가 함께 봐야 되고 권한을 가진 자, 그러니까 모두라고 말하는 건 거기에 액세스 가능한 권한을 가진 자죠. 권한을 가진 자를 범위를 설정하고 이 범위를 설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아무도 못 건드리게 기록하는 순간 그게 막장불입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들 때문에 블록체인에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이 잡시장에서의 요구도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선거 플랫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라이가 되고 있고요. 뭐 지금 또 다른 하나는 해외에서 같은 경우에 어떤 이 사람들이 어떤 특정 병에 대해서 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걸 모아야만 그게 새로운 신약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황이었다면 그때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약을 먹으면서 내 상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공개하는 게 제약회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풀한테 내가 어느 정도의 보상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정보 기증자들에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데이터를 컬렉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들은 일정하게 항상 자신의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그러니까 증여한다고 해야 되나?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내가 기록해서 공유하고 이 제약회사에서는 그걸 다 끌어모아서 나중에 활용하는 그리고 그렇게 데이터를 제공했던 사람들한테 일정한 보상책을 그거에 맞춰서 제공하는 방법으로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그거를 또 다른 활용하고자 하는 제3자, 무슨 의사나 어떤 연구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또 그 돈을 내고 그 데이터를 또 활용하고 이런 식의 새로운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죠. 뭐 AI와 블록체인과 연관돼서는 또 다른 서비스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게임처럼 마치 우리가 이 포켓몬 게임 하듯이 그거 특정 위치에 가는 거잖아요. 얘는 지금 특정 위치에 가서 저거 신규로 나온 곳을 내가 아마 그 스마트폰을 들고 보면 저거를 내가 찾아가서 보고 스마트폰을 들이대는 순간 저렇게 좀 돈이 나한테 가상화폐가 나한테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재미의 요소를 가미한 이런 식의 서비스도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블록체인 얘기는 여기서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신규에 아까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던 패러다임 말고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뭐 예를 들면 스마트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그 남은 전력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뭐 이런 시나리오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아까 잠깐 언급한 것 중에 지금 이 페이먼트 관련된 얘기하면서 인증에 관련된 말씀드렸는데 11월 11일 중국에서 광군제라고 해갖고 엄청나게 조 단위로 거래가 됐던 거 아시잖아요. 작년 11월 11일에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있었는데 그 거래 패턴을 분석을 해보니 상당수가 지금 생체 인증, 지문 인증 혹은 뭐 이 얼굴 인증을 통해서 거래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그만큼 이제 빠른 거래나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이거는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약간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한다면 최근에 해외에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지문 인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문 인증이 똑같은 지문을 그냥 매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매핑해서 뭐 새로 판지액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매핑하듯이 그렇게 알고리즘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문 일거리 인증을 하는 그 소프트웨어들은 그 지문에서 어떤 일정한 패턴을 읽고 그거를 기존에 저장해놓은 패턴과 내가 갖고 있던 거 그것도 지문을 찍는 때마다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매핑할 수는 없고 어떤 때는 옆에 좀 익히고 하니까 아이폰의 경우에도 이렇게 막 예전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찍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부분으로 패턴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 알고리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패턴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내가 이거와 유사한 값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만능 열쇠 같은 지문을 만들어 본 거죠. 그 알고리즘을 속일 수 있는 만능 열쇠 지문을 어떤 패턴이면 내가 속을 수 있을까? 라고 해봤는데 그것만으로 다는 아니고요. 약 이 지문을 통해서 통과가 되는 형태가 약 20-30%가 통과되는 것을 연구를 해본 게 있는 거죠. 작년 말 연구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 근데 이렇다고 해서 그럼 지문 못 쓰겠냐고 안 쓸까? 그건 아닌 거고요. 이건 하나의 시도인 상황들인데 결국은 제가 보면 항상 모든 거에는 찬과 방패의 일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것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네 그럼 또 기존의 알고리즘이 바뀔 것이고 뭐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거고 더 편한 방법의 인증 그리고 그거를 풀어내려고 하는 또 다른 시도와 상충되는 상황에서 계속 발전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AR 쪽 이전에 지금 AR, VR 쪽 잠깐 넘어갈게요. 다른 분야로 넘어가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앞으로 발전될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잠깐 보셨으면서 블록체인 얘기할 때 제가 이 포켓몬 스타일의 앱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증강현실을 사용하는 AR 사용하는 건데 AR이나 VR 말고 이제 또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AR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마치 선입판지 하듯이 기존의 정보에 눈에서 보이는 현실 정보에 다른 정보를 투영해서 위에 얹어내는 거고, VR이라고 하는 건 아예 이 기존의 현실 상황을 차단하고 가상으로 어떤 것들을 쓰는, 그러니까 마치 스마트폰 눈에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것들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장도 늘어나겠지만,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거는 AR과 유사한데 한 가지 더 추가되는 부분들은 현실에 대한 거를 단순하게 포켓몬 하듯이 화면을 열어서 그냥 뒤를 투영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 현실 공간들을 센서를 가지고 더 인식하게 됩니다. 믹스드 리얼리티는. 예를 들면 현재의 이 벽면, 바닥, 책상 이걸 다 3차원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홀로렌즈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다 이거를 다 센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엮어내면 훨씬 더 단순하게 그냥 투영하는 거와는 다른 정교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걸 갖고 만들어지고 있는 하나의 시도를 볼 텐데요. 한번 데모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드 서비스 엔지니어가 가서 조치를 취하는 건데요. 고장났다고 그래서 공장에 가서 저걸 쓰는 거죠. 홀로렌즈는. 홀로렌즈는 제스처 컨트롤이기 때문에 이 액션이 메뉴를 띄우는 액션이에요. 그리고 손으로 찍고요. 여기 그래서 지금 팀스로 스카이프처럼 화상 통화를 연 거고요. 저 에러를 얘기하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에러에 관련된 거를 보면서 매뉴얼을 옆에다 띄워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가 보고 있는 거기에 같은 화면을 양쪽에 사무실 안에 있는 사람과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보고, 현장에 있는 사람이 화면상에 아까 보신 것처럼 펜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게 저 화면상 저 안경에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안경이 저 표현이 되는 게 그냥 셀로판지처럼 얹어서 그냥 이게 계속 펼쳐다니는 게 아니고 저기 현실 공간과 좌표에 맞춰서 맵핑이 된 거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정확하게 그 라인상에 그대로 현실 공간에 맵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쓰고 있는 또 다른 사례인데요. 일본에서 도요타인데요. 자동차의 원래는 여기 지금 페인트나 이 상태가 항상 일정한 상태로 되어 있는 지금 퀄리티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잠깐만요. 여기 잠깐 보시면 이 화면요. 이걸 보시면 이게 원래 기존에 종이를 붙이고 거기 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정확한 측정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측정 포인트를 확인하려고 저 종이를 매핑해서 그 위에 점들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가상으로 그냥 투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 측정 포인트를 그냥 저걸 쓰고 바라보면서 하도록 하는 거고, 공장에 설치하는 설비도 실제 사이즈를 해서 현실 공간에다가 이게 배치했을 때 어떤 상태가 될지를 실제 놔두지 않아도 그거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상 공간으로 투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공간을 아니까 이 실제 공간의 사이즈에 저 실물 사이즈를 가상으로 매핑해서 저게 놓였을 때 어떤 상황이 될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믹스드 리얼리티로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이런 시도들이 되고 있고요. 이 AR, VR은 자동차 쪽에도 계속적으로
연결, 자동차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어서 자동차도 요즘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에 대한 펀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의 그 앞에 일부 요즘 해외 그 명품 차들은 다 앞에 이 실제적인 어떤 그 자동차 속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알람트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이 앞에 그 뭐라고 그러죠? 예, 여기에 투영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은 형태의 그런 정보들을 더 부가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더 많은 정보들을 투영하게 된다고 하면 훨씬 더 혼돈을 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카로 바뀌게 되면 그게 이제 더 다른 거죠. 내가 운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 많은 정보가 투영이 돼서 막 부가적으로 얹어지면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보면 그들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이제 어나운스 했는데, 걔네들의 데이터 센터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거 쓰지 않고 전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다 다 얹어가지고 관련된 모든 서비스들을 얹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작업들의 이유는 결국 클라우드 근간으로 해나가는 게 새로운 서비스를 엮어내는 데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아직은 아니지만 5G 나올 예정인데, 이런 것들이 현재 나와 있는 기술과 접목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잠깐 고민을 해본다면, 다양하게 IoT 정보들, 뭐 자동차도 그렇고 수많은 곳에서 센서 정보부터 모든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그 기다리가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예전에는 이 매스브 IoT라고 하는 거는 3GPP의 3G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 표준을 활용해갖고 굉장히 저가로 어떻게든 많은 데이터를 좀 모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을 써서 네트워크를 써서 어디서든 와이어리스가 안 되더라도 그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네트워크, 기존에 있던 망을 저렴한 칩셋을 써서 활용해보자 였고요. 위로 갈수록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속도나 스루풋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레이턴시, 지연이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전달되는데 몇 초가 걸리고, 이 속도가 느려서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조이스틱을 움직인다고 해보죠. 근데 내가 여기서 조이스틱을 딱 움직였어요. 그럼 저쪽에서 만약에 10km 떨어진 곳에서 내가 여기서 조이스틱을 움직였는데 그거를 시그널로 딱 조이스틱을 이렇게 꺾었다라는 시그널을 딱 전송했어요. 영화를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 뭐 1비트예요. 예를 들면 데이터가 1비트 날렸는데 1바이트가 날렸는데 저쪽에 가서 5초, 뭐 1초 후에 이게 반응된다고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제약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런 게 이제 레이턴시인데, 레이턴시가 없는 상태로 이제 5G로 갈수록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내가 꺾는 순간 10km, 100km 밖에서도 꺾자마자 똑같이 꺾는 작업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을 활용하는 새로운 환경들을 준비하고 그걸 맞춰서 새롭게 서비스들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크리티컬한 서비스들, 뭐 또 중요한 서비스, 중단되거나 변형이 되면 안 되는 것들일수록 이제 뒷단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만 바라봐도 마찬가지예요. 그 환경에 따라서 크리티컬 IoT, 이거 매스브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렴한 네트워크, 싼 칩셋을 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서비스 중에 그런 수준들의 것들이 여기 놓여져 있고, 브로드밴드도 4G나 뭐 이런 네트워크나 사용을 하지만 크리티컬한 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인포테인먼트, 뭐 영화, 음악 스트리밍을 한다. 자동차에서 음악 스트리밍 하는 거 내가 눌렀는데 음악 듣겠다고 하고 나서 1초부터 음악이 나오는 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리모트 프로세싱, 리모트 드라이빙, 내가 운전자를 대신해서 그 차가 리모트로 컨트롤되면서 조정이 된다. 만약에 응답 속도가 좀이라도 느려가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 오토노머스 드라이빙도 그렇고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고 굉장히 빠른 레이턴시 안에서 동작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 환경으로 주입돼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5G가
대중화되는 거 그게 저렴해질수록 이쪽에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AI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뭐 AI는 뭐 요즘 하드여서 사실상 소프트웨어 기술자들한테도 뭐 모두가 AI 안 하면 앞으로 굶어 죽을 것처럼 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이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뽑는다고 할 때 그 중에 상위를 꼽는 것 중에 하나 당연히 AI로 놓여져 있는데, 이 AI와 관련돼서 항상 많이 보시는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이잖아요. 매년 8, 9월에 발표를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작년 8월 말에 발표했던 자료를 보시면 항상 이 장표를 보시는 법을 많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크게 보면 여기 흐린 선으로 5등분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요 선이 구분되어 있고요. 이 구분에 맞춰서 이쪽은 이노베이션, 이쪽에 이제 구분들이 있는데, 이쪽은 이제 최초로 그 기술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뭔가 시작이 되고 있는 이런 게 있대 막 그러면서 막 얘기가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이때가 우리로 말하면 얼리 어답터에 달린 거예요. 두 번째 칸. 그래서 우리도 사람 중에서도 이노베이터가 아니라 얼리 어답터인 사람들이 이제 야 이거 한번 내가 한번 써볼까? 이런 거 한번 누군가 이노베이션으로 하나 만들어봤는데 나 한번 이거 접목해 볼래 하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접목하다 보면 항상 초기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죠. 그래서 그 문제점들로 약간 거품이 빠지기도 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은 다음에 그게 더 발전이 되면서 이제 완벽한 궤도에 이르러서 2단계로 오면 안 쓰는 사람 없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현재 이 딥러닝이 어떻게 보면 얼리 어답터들의 단계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구슬들에 보면 색깔로 이게 몇 년 내에 이 완전한 안정기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진한 파란색은 5에서 10년, 이 하늘색이 2에서 5년인데, 여기 보면 이 딥러닝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각각의 이 기술이 이 구슬에처럼 되어 있는 게 똑같이 이 뒤에 있는 이 것들이 똑같은 순서로 똑같은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기술은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펄쩍펄쩍 뛰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정말 여기서 계속 느리게 진보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속도도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저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게 믹스리얼 지역에 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각각 기술들에 대해서 보실 수 있는데, 지금 딥러닝은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쪽이나 이 머신러닝, AI 이 분야는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게, 학교나 뭐 박사과정 이런 분들도 논문으로 굉장히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해서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에 관련된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수가 급증하고 있고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중에 사실 제일 많은 부분들은 사실 중국과 미국이에요. 그래서 각 기업별로 누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 많은 투자와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를 분석한 자료인데, 여기 보면 지금 다 중국과 미국으로 상위권이 다 놓여져 있죠.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만 보더라도 저희 쪽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 AI에 관련된 개발팀의 리더도 그렇고요. 상당 멤버가 중국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AI 쪽 물론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해외에서 명함을 내릴 만한 분들은 거의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 분야는 거의 지금 이렇게 두 나라가 지금 다 끌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가 계속 요즘 강하게 얘기되고 딥러닝, 머신러닝이 강하게 얘기되고 있는 이유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그 스토리지의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내려가서 굉장히 저렴하게 많은 데이터를 보관할 수가 있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무언가를 연산해낼 수 있는 그 CPU 파워, 이것들은 그 가격을,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같은 가격에 훨씬 더 강력한 CPU 파워를 쓸 수 있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말인즉슨 데이터를 쓸어 담아서 그거를 예전에는 굉장히 비싼 돈을 내고 저장해야 되니까 많이 데이터를 하기 어려웠고 그걸 연산해낼 수 있는 성능도 낮았는데 이게 저렴하게 엄청 저장하고 CPU건 GPU건 아니면 어떤 AI 전문 ASIC 칩을 쓰건 그 성능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경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지금 이 분야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정리한 거, 예측하는 걸 보면 우리가 좀 사람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감성을 알고 좀 얼굴에 포커페이스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전문 포커잖아요. 이 케이블 TV 보면 가끔 전문 도박사들 그 포커 게임 하는 거 나오는 경우 진짜 준비하는 거. 그래갖고 막 어마어마한 칩을 막 이렇게 쌓아놓고 막 걸고. 근데 그 사람들 거의 보면 자기 눈을 안 보이려고 이제 선글라스 끼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이제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AI로 컴퓨터를 해본다. 그래서 컴퓨터가 한다는 게 컴퓨터 우리가 예전에 하던 그 도박판 그 게임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로 카드를 읽도록 하는 거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거를 보고 내 패만 보고 우리가 게임하는 거와 똑같은 룰로 하는 거예요. 카드가 상대판에 몇 장 까여져 있는 이 상황과 내가 받는 거와 이 상황을 보고 내가 판단을 해서 이거 배팅을 더 할지 카드를 하나 더 받을지 내가 여기서 좀 엎을지 이걸 갈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이거를 컴퓨터로 하게 했을 때 월드 챔피언과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일이 2020년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이썬,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 분석하는 분들이 하는.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는 일은 2024년. 그리고 고등학교 수준의 에세이를 쓰는 거 2026년. 팝송을 작곡해서 만들어내서 그게 히트 차트의 40위 안에 올라오게 만드는 거 2027년. 비디오 영화를 창작하고 뭐 하는 것부터 쭉 해서 베스트셀러를 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일들은 멀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빨리 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제가 2월 23일 뉴스인데 혹시 이거 보셨나요? 지금 IBM이 했던 프로젝트인데 IBM이 지금 그 프로젝트 디베이터라고 해서 이 머신입니다. 이 머신은 지금 그 온라인에 붙어있는 인터넷에 붙어있는 기계가 아니고요. 저게 실제적으로 그 머신러닝 학습이 돼 있지만 그 데이터는 미리 다 학습해놓고 저 머신 안에 다 트레이닝 된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 거죠. 저 머신의 뭐 스펙이나 상태 그건 모르겠어요. 나와 있지 않아서. 근데 저 머신이 오프라인 상태로 단독으로 동작했고 그걸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이름을 보려고 왔는데 뭐 하리시 나탈리아 그래서 그 사람 이름 여기 써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국제 토론 대회에서 우승했던 사람입니다. 이 둘이 토론회를 벌인 거예요. 근데 이 토론의 주제가 유치원 보조금 문제로 토론을 했대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유치원의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정책을 가져가는 게 맞을 건가를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아마 저 지금 이 프로젝트 미스 디베이터라고 하는 저 머신 미스 디베이터는 지금 뭐 각종 신문과 학술지에서 학습한 뭐 100억 개의 데이터로 학습된 데이터로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좀 나름대로 준비한 걸 가지고 논쟁을 벌인 건데 결국 이 상황에서 이번의 결과는 인간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승리는 어떻게 결정했냐면 지금 사람들이 관객이 지금 700명 찬성을 했고
그 관객들에게 이 두 사람의 논리로 논쟁을 하는 거에서 그걸 다 듣고 내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를 사람들이 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한 건데 이번엔 사람이 이겼어요. 근데 사람들한테 최종적으로 표는 그렇게 했지만 어느 토론자가 말한 내용이 당신이 이번 이 토론회를 통해서 도움이 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쪽을 다 택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쪽은 더 했을 땐 명확한 데이터를 근간으로 뭔가 얘기했었을 테니까 사람들한테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힘은 더 강했었고, 근데 사람들이 약하다고 느낀 건 아직은 이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는 좀 약했던 거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AI 쪽은 그래서 많이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이 많이 보인다는 표고요. 그러다 보니까 AI를 가지고 도입을 해서 AI에 관련된 투자들은 벤처 캐피탈에서도 VC들이 지원하는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그 인베스터가 투자를 했느냐, 그리고 실제로 펀딩을 받은 기업은 또 얼마나 되느냐. 가장 많은 기업들이 펀딩을 받았고 많은 인베스터가 달라붙은 영역이 AI다라는 거고요. 뭐 이건 굉장히 많은 어떤 분야들을 나열한 건데 시간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업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특정 영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로고를 가지고 회사들을 좀 검색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속적으로 펀딩이 되고 있는 영역들을 분야로 나눠본 건데 현재 보면 이 기존의 펀딩 금액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가로 펀딩이 됐던 영역이 여기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늘어난 펀딩이 얹어지면서 몇 프로가 증가했는지인데 이건 워낙 조금 있는 곳이라 이쪽이나 비디오 레코그니션은 처음에 아주 미미했던 거랑 펀딩이 하나가 딱 큰 덩어리만 올라와도 이렇게 올라온 퍼센트가 확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증가율을 보면 이게 굉장히 높은 영역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를 보시면 전반적인 패턴을 보시도록 나왔습니다. 그래서 NLP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자연어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분야들에 지속적으로 많은 시도가 되어 있다. 또 AI 분야가 하고 있는 사람이 점점 더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게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머신러닝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의 셀러리 인크리즈를 나타낸 건데요. 지금 노란색이 뭐 5% 미만, 뭐 이쪽은 16에서 19%, 이건 20%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거 국가별, 지역별로 어느 나라도 상관없이 어쨌든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얻어낼 수 있는 인상률보다는 높은 급의 인상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모두 개발자가 너 내년에 뭐 공부할 거니 다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 공부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언어에 대한 트렌드도 바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원하는 것도 보면 다 예전에 자바, C 뭐 이런 랭귀지들 컴퓨터가 하는 사람들이 개발자들이 쓰는 언어인데 파이썬 지금 이쪽에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파이썬이 지금 쭉 올라오고 있죠. 완전히 그래프가.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핫한 그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비전에 관련된 얘기, 비디오 레코그니션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펀딩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2025년까지 상황에서 비전으로 핫하게 나올 거가 감시 카메라 영상을 분석하면서 처리하는 내용이 굉장히 핫한 내용이고 의료 영상으로 막 암을 판별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일들도 굉장히 핫한 영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페이스 레코그니션은 여전히 계속 유효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를 동영상을 잠깐 볼 텐데요. As our world becomes increasingly digitized, so does our ability to connect with it. Imagine if you could search your surroundings the same way you search 감시 카메라의 동영상인데요. existing cameras and advances in AI.
동영상 감시 카메라의 동영상이 모의상자라고 가정하고요.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을 통해서 저게 휠체어고 이게 누구라고 인식하는 거죠 지금. 그래갖고 화학 분장인데 화학 드럼통이 쓰러졌어요. 근데 얘는 항상 드럼통을 서 있어야 된다고 학습했기 때문에 드럼통이 틀어지는 현상을 보고 카메라가 그걸 인식해서 그 관리자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사진을. 그리고 관리자는 그걸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야 조치해라고 한 거고, 조치가 클린업이 되면 깨끗해진 상황을 또 카메라가 스스로 찍어서 관리자한테 보고하는 거죠. 그걸 사람이 낀 게 아니라 카메라의 영상 분석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병원인데 이 환자는 심장병 환자입니다. 너무 많이 걸으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의 운동량을 보고 워닝을 간호사한테 준 거고요. 간호사는 지금 휠체어의 위치를 알아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마지막 휠체어의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휠체어를 가져다가 저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이건 건설 현장인데 요거는 영어로 핫소라고 합니다. 이제 그 금속 자르는 톱. 금속 자르는 톱인데 이 사람이 야, 이 핫소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달라고 그러고 야, 여기 있어라는 걸 카메라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야, 지금 그걸 다룰 수 있는 애 그거 갖고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누군지를 인식해서 카메라가 그 사람한테 메시지 야, 지금 그거 와.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이걸 다룰 수 있는 사람한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가 매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AI 기반을 만들어내는 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아직 제품은 아니지만 현재 미국에서 시작되고 있는 저희 쪽이 하고 있는 데모를 한 건데요. 저희가 요즘 자연어 처리가 되고 딕테이션이 되니까요. 회의를 한 겁니다. 이 세 명이 회의를 하는데 얼굴이 인식되니까 누군지가 나오고 있고요. 직원들이니까 말하고 있는 내용을 누가 무슨 말 하는지가 영화 대본처럼 나오고 있죠. 회의를 하는데 회의록이 영어로 다 기록이 되고 있고요. 실시간. 단순하게 기록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문장을 문맥을 파악합니다. 잠시 후에 보면 이 문장 중에 야, 다음 주까지 뭐를 하자라고 해야 될 일들을 말하는 순간 할 일을 이게 뽑힙니다. 문장을 판별하기 때문에 보시면 네. 이렇게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해야 될 일로 나온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연어를 처리하고 지금 그걸 다 기록하고 그 안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뽑아내고 하는 일들을 자동으로 또 AI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이 말이 다 여기 찍히고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번역이 얹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데 통역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시간이 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이 사람 말하는 이 사람 무서울 정도로 기록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향후에는 여기 넘어가겠고요. 향후에는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회의록 만들더라도 누가 무슨 말 했는지 저렇게까지 집요하게 기록 안 해놓잖아요. 야, 너 그때 회의 때 이렇게 말했잖아. 하고 빼도 박도 못하는 엄청난 회의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능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쓰시는 분 중에 오피스가 뭐 2016, 2019 버전 있는데 그거 말고 클라우드와 연동되어 있는 오피스 365 버전 있거든요. 그걸 쓰시는 분이면 한국어는 사실 잘 안 되는데요. 아직 이 선택 중에 메뉴 중에 뭐가 얹어질 수 있냐면 서브타입을 얹어내는 기능을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메뉴바를 올리게 되면 화면에 딕테이션 할 수가 있는 그게 있고요. 또 뭐가 되냐면 내가 오늘처럼 여기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그 메뉴를 온시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 PC에도 마이크가 있잖아요. PC의 마이크로 소리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설정하고요. 내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난 스페인어로 해. 근데 자막을 영어로 깔아줘라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기능은 지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럼 와서 설명을 스페인어로 하잖아요.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여기에 자막이 영화처럼 영어로 자막이 들어가요. 그 기능은 현재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잘 되는 언어들에 한정되어 있고요. 한국어는 아직은 아니고요. 네.
근데 뭐 머지않아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AI 부분은 뭐 다른 인더스트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뭐그 고객을 응대하는 쪽이나 여러 분야에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데모 형태로 만들어진 어떤 하나를 보면 H&M 아시잖아요, 옷 매장. 이거 뉴욕에 있는 매장인데요. 여기에 지금 여기 저희가 만든 거를 뉴욕에 H&M 매장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What would you like to do? Take a selfie or get fashion inspirations? Take a selfie. Are you ready? Yes, I am. 셀카 찍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2, 1, look up at the camera. 그럼 찍은 사진을 가지고 잡지 표지를 몇 장을 만들어야 되죠? Which cover do you prefer? 어떤 표지 쓰겠냐고? Fashion. 이 I'm 표지를 looking 쓰겠다. for you now. Great cover. 그리고 이제 QR코드 만들어서 내가 QR코드 찍으면 저렇게 만들죠. 요거를 You get the link. 나한테 내려줘서 내가 이거를 소셜이나 이런 데 올리는 형태로 사용할 수 Down there, 있고 cover in piracy. 그 다음에 If I scroll down, 뭐 이 단순한 이런 재미 요소 말고도 if I subtract the fashion there, 옷에 대한 것도 레코멘드 해달라고 할 수 my 있어요. next purchase. 그래서 Let's take a look at some fashion inspirations. What would you like to do? Take a selfie or get fashion inspirations? Fashion inspirations. Would you like to see women's or men's fashion? Men fashion. Great. What men's style would you prefer? Modern classics. Here's a modern classics look we think you'll like. Use a QR code. 이 사람의 지금 거 보고 사진을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거랑 해서 몇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QR code to get the fashion. 그리고 이 사람이 레코멘드한 거를 요 QR코드 받아갖고 이 사람이 이걸 사게 되면 추가적인 할인을 해주는 이런 네. 뭐 이런 식의 AI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은행 병원 쪽이나 그 은행 쪽 파이낸스 인더스트리 아까 여러 가지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AI도 여기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큰 여기 보면 이쪽에 놓여 있는 기술들이 세상을 확 변화를 시키는 기술들이고 요거는 그 변화를 만드는 영향력이 낮은 건데 이쪽에 지금 어쨌든 블록체인과 AI 쪽 놓여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뭐 서프라이 체인 그 어떤 공급망 뭔가 배달하고 이런 운수와 운송 뭐 그 다음에 어디에 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드론부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복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건데 시간이 빨리 넘어갈게요. 지금 이건 드론과 AI를 결합한 걸 잠깐 비교 보여드릴게요. 보면 드론이 이건 지금 저희가 데모했던 상황인데 공장을 가서 공장에 이런 리얼 환경, 저 배관을 다 감시해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드론의 카메라로 이 배관에 크랙이 생긴 거를 얘가 디텍션해서 이거 이상하다고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 머신러닝 돼 있는 걸로 일일이 이거 사람이 좀 배관을 안 치우는데 드론을 한번 알려서 쫙 배관 쫓아가면서 저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게 사람이 일일이 날리는 거를 지금은 컨트롤을 하고 있지만 자율비행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자율비행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또 빠르게 발전할 거라고 보는 이유는 로키드 마틴 그 전투기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 회사에서 지금 드론으로 어떤 특정 코스를 드론 레이서 사람 드론 레이서로 쓰고 조종하는 사람과 AI로 만든 자동으로 나는 애가 날려갖고 사람의 드론 레이서를 AI로 스스로 날리는 애가 이기면 레이싱 코스를 그러면 이 돈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들러붙겠죠. 억 단위로 돈이 걸렸으니까 이거 내가 한번 해볼만 하네. 또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많은 시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게 다양한 분야별로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분야별 위에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건 시간상 지금 설명 안 하겠고요.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 기존에 주선된 자료에 의하면 이 직원 10,000명당 건설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 생산 현장에서 제조 현장, 공장 현장에서 봤을 때 직원 10,000명당 이 로봇 있잖아요. 로봇 파일 같은 걸로 뭐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로봇을 설치했던 산업용 로봇이 설치되어 있는 걸 봤을 때 제일 높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 데이터가 발표는 작년에 냈지만 근간을 한 데이터는 2016년까지 분석한 자료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찾을 수 있는 자료의 최근 거에서 가장. 근데 이거는 이 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1등이라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로 컨트롤해서 혁신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니까. 사람이 아닌 기계와 연결돼 있어서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 새로운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최근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작년 같은 경우부터 이제 IT 기업이 아닌 데들 다 빠져나가고 마켓캡이 가장 큰 그 지역 이 회사의 가치가 제일 높은 전 세계에서 5위를 꼽았을 때 전부 소프트웨어 기업이었고요. 최근에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올라갔죠. 약간 우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봤을 때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높았었고 1등 하고 있고요. 요즘. 그 다음에 2등이 아마존, 뭐 3등이 구글, 뭐 약간 이런 순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는 모든 변화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 산업군의 혁신을 이뤄내는 게 소프트웨어 근간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보이고요. 뭐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시건 뭐 혁신을 파괴당할 것이냐, 파괴하면서 새로운 일을 만들 것이냐의 상황에서 뭔가 이제 시도를 하는 작업은 계속 있어야 된다. 그리고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만들었던 이제 없어지는 그 직업군, 새롭게 뜨는 직업군 말씀드린 것들은 계속 핫한 영역들이고 단순한 일들은 이제 잘 없어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피해갈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에 관련된 준비들은 끊임없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이 상황으로 이렇게 시대가 바뀐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그럼 준비해야 될 게 뭔데 그거를 이 장표에서 보여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즈니스 문제를 이제 기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져봐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근데 그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상상력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현재 가능성을 가지고 상상력을 높여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일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기존의 직원들 뭐 사람들이 이에 대한 명확한 그 인식을 하고 새로운 인력들도 여기에 맞춰서 배치돼야 되는 일들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적절한 플랫폼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것 플랫폼이라는 건 적어도 잠깐 하고 하는 단일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을 뭘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발전하느냐 쇠퇴하느냐의 기로가 놓일 수도 있거든요. 적절한 플랫폼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는 일 그리고 이 특정 단순한 태스크가 아니라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변화할지를 생각을 해서 무언가를 변신을 만들어내야 될 거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밀란 쿤데라가 말했던 내용을 제가 마지막 장표로 갖고 왔는데요. 갑자기 화면이 장난이 안 되네. 네. 지금 세상 비즈니스는 딱 마케팅의 혁신 두 가지만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을 좀 더 해내기 위해서는 새롭게 이런 이해들이나 이런 근간으로 해서 작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약간 오버돼서 제가 한장 이상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장표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겠고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질문 받기 전에 제가 하나를 잠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이폰용으로 만든 앱 중에 안드로이드에 안 써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Seeing AI라고 SEING AI라는 앱이 있어요. 제가 그 앱으로
여기 메뉴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생수 사진을 찍고 Processing. Probably a bottle of water on a table.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AI가 사진을 딱 보고 아 이거 지금 테이블 위에 지금 물병이 있어 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AI의 힘이죠. 사진 찍고 이런 일이 지금 여러분 앱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거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아직 한글은 아닌데 영어 같은 경우에도 찍으면 영어를 읽어주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하단에 메뉴가 있어서 이렇게 메뉴 이렇게 이동하시는 씬 프리뷰라는 거 쓰시면 뭐 이렇게 만약에 지금 찍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어 뭐 어때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 앱을 왜 만들었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각 장애자의 테스팅 용으로 했던 거예요. 시각장애자한테는 의미 있겠죠? 네.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원 재학 중인 홍수호라고 합니다. 예.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견해들이 있어서 그 부분